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전자정보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우선 실습 강의 영상 시작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습 과제에서는 일반 과제와 도전 과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과제를 제공할 예정이고, 일반 과제에 관련한 질문은 실습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 기준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먼저 자신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이후 질문을 주시는 것이 저희가 도와드리기 더 좋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전 과제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를 제공해드림으로써 향후에 성적을 매길 때 조금 차별화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도전 과제는 도전 과제이다 보니까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전 과제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뭐 정말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만 실천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진 않을 거고요. 다른 분들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구글링을 한다든지 어떤 뭐 서적을 참고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이니까, 다른 분들도 도전 과제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나중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과제는 모든 학생분들이 전부 다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안 하셨을 때는 이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고, 도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셨을 때 그 디스어드밴티지는 없지만 하셨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4주차에서는 파이썬 관련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이전 강의까지 학생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맥을 쓰시는 분도 있었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개발 환경을 통일시키는 거에 있어서 조금 강의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IDE인데, IDE라는 거는 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코드를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주고, 음,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뭐 컴파일러가 포함된 IDE도 있고 뭐 컴파일러 없는 IDE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름 IDE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한 IDE로 웹브라우저만 실행이 가능하시다면 개발 환경이 뭐 윈도우든 맥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IDE입니다. 그래서 구름 IDE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냥 구글에 구름 IDE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IDE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고, 뭐 가입하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회원가입 하듯이 가입해 주시면 되고, 가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대시보드 창을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대시보드 창에 들어가면 컨테이너라고 불리우는 화면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라는 건 도커를 사용하는 도커 컨테이너를 의미를 하는데, 어, 도커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개발 환경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서로 공유를 하면 어느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든 동일한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개발자 친화적인 개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고요.
어, 조금 더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커를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구름 아이디 사용하는 방법은 새 컨테이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름은 저희가 중앙대학교니까 그냥 CAO 그리고 저희 랩실의 이름인 CPS 랩 뭐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 전자정보 보안 기술이니까 전자정보 정보 보안 기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굳이 이런 형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어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 강의처럼 이름의 이니셜과 학번으로 만드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뭐 제 학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뭐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설명은 그냥 똑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건드릴 거 없이 여기에 저희 파이썬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밑에 생성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가 생성되시면 컨테이너 실행을 눌러 주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게 저희가 기존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벌추얼 머신 위에 띄웠잖아요. 얘도 그냥 그 벌추얼 머신인데 벌추얼 머신이 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컨테이너 실행이 완료가 되면 이런 식의 창을 보실 수 있고 우선 그냥 여기에 뭐 index.py, readme 이런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뭐 다 삭제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우리가 뭐 4주체 실습이니까 4주차 python.py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파이썬을 안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기초 강의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 파이썬 전부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다음에 여러 가지 암호 모듈들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암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파이썬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직접 실행시켜 보고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 키들을 사용을 해서 직접 어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암호를 여러분들의 키를 가지고 직접 복호화해서 여러분들의 패스워드가 추출이 되는지 그런 실습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파이썬 강의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프린트 기능인데요. 음, 코딩을 배우면 항상 많이 치는 단어가 있죠. 헬로 월드. 헬로 월드를 치고 컨트롤 S 아니면은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 밑에 터미널 창이 열려 있는데 터미널 창에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앞에 파이썬이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파이썬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주차 python.py라는 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입력되는 거는 탭을 치면 되거든요. 그 키보드에 탭 키 있잖아요. 캡스락 위에 있는 그걸 치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탭 키 쳐주시면 되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에 헬로 월드라고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우리가 프린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라는 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는 어떤 문자열에 우리가 어떤 값을 할당을 시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는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는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a와 10이 동일한 게 아니고 이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는 1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a는 앞으로는 10이라고 얘가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print a를 하시면 해주시고 똑같이 또 저장하고 파이썬 실행을 시키면 10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a는 20이라고 해주고 a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a는 밑에 a가 20으로 변경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호를 양옆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a가 10이고 a가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1은 1이고 2는 1은 2다 이런 식은 말이 안 되는 식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등호가 대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입력해준 값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문자열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넣을 수 있고 근데 문자열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양옆에 그 큰 따옴표 아니면은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이게 문자열이라고 이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는 박상환 하면서 문자열을 입력할 수도 있고 똑같이 이런 소수도 B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소수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배열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배열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배열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배열은 어떤 걸 배열이라고 의미를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의 나열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부터 7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똑같이 배열도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배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배열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값을 섞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6까지 나오고 뒤에 박성환 또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배열 안에 다른 형태의 어떤 걸 넣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한 배열은 하나의 변수 타입, 그러니까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문자면 문자, 이런 식으로 한 배열은 하나의 타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 배열을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배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배열을 알았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배열은 어, 뭐 여러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소를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or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for나 아니면은 while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for만 사용을 하는 걸로 우선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 앞에 있는 i는, 그러니까 for I in A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A 안에 있는 I예요. 그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아이고, 저장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A 안에 있는 하나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A는 1부터 7까지 숫자가 되어 있고, 그거를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다섯 번째는 5, 여섯 번째 6, 일곱 번째 7,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되는 이 원소 하나씩을 반복해서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3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1, 2, 3, 3,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출력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프린트라는 건 함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라는 거는 우리가 프린트 괄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출력해주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파이썬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ange는 우리가 숫자를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0부터 5 미만, 그러니까 5 빼기 1이죠. 5 미만 4까지 0, 1, 2, 3, 4 해서 총 5개의 숫자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0, 1, 2, 3, 4라는 게 아까 그 배열의 형태랑 비슷하게 출력이 됐죠. 얘가 제가 이렇게 리스트라고 썼는데 이 리스트라고 안 쓰면 파이썬은 이 레인지를 그냥 레인지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어, 이렇게 레인지로 만든 어떤 배열을 우리가 리스트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리스트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붙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리스트도 함수고요. 이 리스트라는 함수는 뒤에 온 어떤 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를 리스트라는 타입으로 변경해주는 함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함수라는 게 문과분들도 배우시겠지만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근데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어떤 함수라는 거에 의해서 x가 y로 변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라는 것도 레인지의 O 부분이 정의역이 되고, 그래서 O를 넣으면 이 레인지라는 함수에 의해서 얘가 리스트 형태의 0부터 4까지 총 5개의 원소를 가지는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치역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입력값이 있고 어떤 결과값이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말고 다른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탠다드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스탠다드 함수 말고도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de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definition의 약자이고, def에서 우리가 abc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input은 x랑 y를 줄게요. 그리고 둘 다 int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x랑 y를 받아서 x랑 y를 더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칸 띄워주네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bc라는 거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b는 abc 3, 5 이렇게 해주시고 b 해주시면 결과가 8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거는 잠시 지울게요. 그러면 결과 8이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리턴이라는 거는 이 함수가 어떤 하나의 결과로 반환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턴이죠. 그거를 되돌려주는, 이 함수에 들어온 어떤 치역을 어떤 값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ABC를 B한테. 그리고 파이썬은 이 리턴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치역이 두 개가 생기면서 B랑 C가 되고, 그 B랑 C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한 값 8과 뺀 값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죠. 네, 파이썬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 번 그냥 이 구름 아이디 사용하시면서 여러 번 입력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썬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impor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랜덤이라는 함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어떤 라이브러리. 이게 라이브러리도 함수가 여러 개 모여 있어서 그게 이제 약간 도서관 같아서 그렇게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라이브러리를 받아와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랜덤에 랜드 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랜드 int에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0에서 30. 그래서 0에서 30 시작과 끝 범위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 범위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10, 28, 25, 1 이런 식으로 0에서 30 범위 안에서 어떤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아셨으면 파이썬으로 뭐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팀 프로젝트의 팀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거를 자동화해서 어떤 랜덤하게 섞여 있는 팀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 반의 학생들은 총 30명이 있죠. 그리고 이 스튜던트를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까 리스트 함수를 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리스트 스튜던트로 바꿔주시고, 네, 리스트 스튜던트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0부터 30까지, 그러니까 0부터 30까지는 아니지만 총 30개의 인덱스를 가지는 원소를 가지는 배열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몇 명씩 해볼까요? 랜덤하게 5명씩 총 6개의 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 6개의 팀을 만들 거니까 총 6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 i in 6개의 팀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팀원의 멤버의 수는 총 30 나누기 6개 팀 하면은 5명인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인원수가 변경될 수도 있고 팀을 몇 개로 나눌지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하면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토탈 스튜던트 나누기 토탈 팀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팀의 멤버가 몇 명인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5명씩 이 원소를 건너뛰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로 인덱스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인덱스라는 변수는 i의 멤버스를 곱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i가 지금 얘를 보시면은 얘는 0, 1, 2, 3, 4,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i는 0부터 총 5까지 반복을 할 건데, 이 0부터 5까지의 우리가 넘버 오브 멤버스를 곱해 주게 되면 이 값이 0, 5, 10, 15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총 6개의 팀에 각 앞자리를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0, 1, 3, 4가 한 팀이고 5, 6, 7, 8, 9가 한 팀이고 10, 11, 12, 13, 14가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팀에 맨 앞에 숫자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팀이라는 어떤 리스트 변수에 우리가 각 팀을 하나씩 넣을 건데, 이렇게 1조부터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프로젝트 팀에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 점이 붙은 거는요, 이 프로젝트 팀이 리스트잖아요. 이 리스트라는 타입은 append라든지 sort 등 다양한 함수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리스트 형태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pend를 해주시고, append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리스트 스튜던트의 인덱스부터 인덱스에 넘버 오브 멤버스를 더한 값 사이에 값을 가지고 온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밑에서 다시 설명을 살짝 드리면 어떤 리스트 타입의 변수에 1부터 5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콜론 사용해서 입력을 했죠. 그러면은 1, 2, 3, 4 해서 앞에 숫자부터 뒷 숫자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x랑 y로 얘기를 하면은 x부터 y-1까지를 따로 뽑아 오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결과로 보여드리면
그리고 파이썬은 이렇게 탭을 쳐서 한 칸 들여쓰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for라든지 아까 저희 함수 만들 때도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한 단락을 구분을 하는 기준이 이 들여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or를 들여쓰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다시 없애서 썼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 for가 다 끝난 다음에, for문이 다 끝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행 한번 하고 안에 넣어서도 실행시켜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안 했네요. 하면 이거는 헷갈리니까 지우고, 실행시키게 되면 앞에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명씩 잘 나눠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얘는 이 들여쓰기를 한 칸 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로는 4칸, 그러고 기본적으로 탭 한 번 치시면 한 칸씩 들여쓰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탭 한 번에 한 칸씩. 그래서 이 포문 안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팀에 첫 번째 포문이 돌았을 때, 그러니까 i가 0일 때 돌아서 프린트를 한번 하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팀이라는 거에 어펜드가 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이라는 리스트라는 변수 안에 우리가 리스트 스튜던트의 인덱스 i가 처음에 0일 때는 인덱스가 0이겠죠. 그리고 0에서 0 더하기 넘버 오브 멤버스, 이거는 우리가 30 나누기 6 했으니까 5, 그러면은 0, 5 써 있는 거고, 0이랑 5가 써 있으니까 0, 1, 2, 3, 4 총 5개가 뽑혀서 나오겠죠. 그리고 1인 경우에는 인덱스가 1 곱하기 5 해서 5, 그리고 인덱스 더하기 넘버 오브 멤버스는 5 더하기 5 해서 10, 그러면은 5부터 10-1, 9까지, 그러면 5, 6, 7, 8, 9 이렇게 총 또 5개가 뽑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지고, 그게 각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씩 출력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총 6번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전부 출력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만 출력할 수 있도록 얘를 인덴트를 앞으로 당겨 줘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랜덤으로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 함수 랜덤에는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랜덤 점 셔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셔플 안에 리스트 스튜던트라는 리스트를 넣으면, 이번에는 이 입력이 리스트죠. 리스트를 넣으면 이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셔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셔플이라는 함수는 아까 저희가 함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리턴이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입력을 바꿔서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고, 결과물은 있는데 어떤 결과 값이 없는 거고, 이 리스트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은 결과가 이렇게 숫자가 다 섞여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원한 대로
랜덤하게 총 5개씩 총 6개의 팀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이 프린트를 우리가 좀 보기 좋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보기 좋게 한 칸씩 나오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for I in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 안에 있는 거를 한 칸씩, 그러니까 한 개씩 뽑아 오는 건데, 기존에는 이게 30개가 다 쉼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리스트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하나씩 출력이 되게 돼요. 원소 하나씩. 근데 이 프로젝트 팀이라는 리스트는 값이 하나하나가 리스트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쉼표가 조금 더 크게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팀을 출력을, 그러니까 포문을 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소가 배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또 저장을 안 했네. 우리가 어떤 이제 팀을 짜고 싶을 때, 랜덤하게 팀을 짜고 싶을 때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코드를 짜 놓으면 다음에는 그냥 한번 실행만 시켜주면 짤 수 있겠죠. 이게 뭐 40명이 된다든지, 그리고 얘를 4명씩 하면 총 10개 팀이 나오겠죠. 팀이 4개니까 한 팀에 10명씩 총 4개 팀을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아까처럼 바꿔서 4명이 한 팀인 팀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썬에 대한 기초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조금씩 어려운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짠 코드를 그냥 우리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으면 좀 전체적인 발전에, 전체적인 이런 커뮤니티의 발전에 도움이 좀 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GitHub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Gi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프로그램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거고, GitHub이라 그래서 내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SNS 해서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곳에 우리가 게시글을 올리듯이 GitHub이라고 하는 그냥 SNS에 우리가 우리의 코드를 올려서 남들에게 공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Git이라고 하는 거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 VC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코드를 이렇게 짰을 때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우리가 여기서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해서 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40명인 반에 총 팀 10개를 사용하는 걸로 했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 했다기보다 뭐 바꿔가지고 30명 10팀 이런 식으로 버전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버전을 각기 다르게 저장을 해주는
그런 또 이것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t도. 그래서 간단하게 Git을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요즘 Git을 이제 GUI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이렇게 CLI 형태로 사용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Git 레포지토리가 아닌 어떤 Git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형태의 프로젝트에서 Git init이라고 쳐주면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Git으로 버전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야 라고 초기화를 해주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git add 점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관리하는 버전에 올려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it add 점 해주시고 git commit 한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it add는 우리가 지금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git이라는 거 위에 올려주는 거고 git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위에 올려주는 거고 git commit은 save처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은 뭐 메시지든 뭐 그런 m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뒤에 어떤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commit 해주시면 다 뜨실 텐데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내 이메일을 넣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메일 넣고 여기는 내 이름 알려달라고 하니까 박성원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git commit 하게 되면 first commit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입력했던 이 first commit이 나온 거고 그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올라갔으면 여기 지금 앞에서는 없었는데 마스터라고 뜨잖아요. 이 마스터라는 게 그 마스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릴리즈 버전, 뭐 개발 버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어떤 이제 큰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발 버전은 오류가 없어야 되고 버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드리다가 버그가 나면 사용자들이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되고 잘 사용하던 뭐 네이버가 갑자기 검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개발 버전에서 따로 하고 배포는 배포 버전을 따로 두고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스터는 보통 그냥 이제 배포 버전 가장 대표가 되는 버전이 마스터 버전입니다. 근데 이 마스터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그 어떤 인종차별적인 차별적인 단어라고 해서 이 마스터가 메인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직접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를 메인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마스터가 메인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메인이 된 상태에서 이걸 안 해주시면 조금 깃허브에 올릴 때 에러가 나니까 확인해 주시고 깃허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아까 우리 SNS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입해 주시고 이거 가입하는 거는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사인업인가? 사인업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이미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레포지토리 새로 만드시고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터미널 이름이 CAU CPS 디스트였잖아요. 똑같이 해주고 해주시고 퍼블릭, 프라이빗이 있는데 퍼블릭은 모두에게 공개된 거고 프라이빗은 나랑 특정 몇 명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 add readme 파일, 뭐 git ignore, 라이센스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냥 없이 해볼게요. 없이 그냥 create repository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레포지토리가 생성이 되었다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뭐가 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맨 위에 create a new repository on the command line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git init 그러고 이거 리드미 이거가 아니고 git add 하고 우리가 점 했는데 그냥 점 친 거는 모든 파일을 다 git add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게 지금 이거 한 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줄만 복사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에코라는 거 에코가 메아리인데 이 뒤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출력하는 그런 이 터미널의 함수예요. 이거는 윈도우도 똑같고 맥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에코 메아리 쳐라 이 샵 CAU CPS 디스트라는 거를 그냥 한 번 더 출력해라. 그러고 이 화살표 두 개가 그 출력된 결과물을 readme.md라는 파일에 써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readme.md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열어보시면 샵 CAU CPS dist라는 게 여기 나온 게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에코하고 이것만 치면 그냥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에코의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출력된 값을 화살표 두 개 리드미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리드미가 생성이 된 거고 우리 아까 그 커밋을 했는데 애드를 했는데 git 애드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거는 지금 이 리드미가 없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고 git commit second commit 여기 create 이런 식으로 보통 커밋 이름은 뭐가 변경되는지를 알기 쉽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왜 이런 커밋을 했었는지 이런 작업을 내가 왜 했는지 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create commit create readme 해줬고 그걸 commit 했고 그러면 그 작업이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브런치 이름 바꾸는 거 아까 했었죠. 브런치 이름 바꿨고 그 다음에 git remote add origin 하는데 이거는 리모트가 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GitHub이라는 거는 원격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웹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저장소인 거고 얘도 클라우드이긴 하지만 얘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와 GitHub 클라우드가 서로 다른 클라우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리모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 그러고 레포지토리 이름이 여기 아이디 여기 레포지토리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각각 여러분마다 다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고 아무것도 안 떠서 됐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git 리모트를 쳐주면 여기 오리진이 생성이 되었다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git push u
요즘에 이 U는 제가 알기로 아마 업스트림의 단축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인이라는 거를 앞으로 이 git 푸시하는, 그러니까 이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게 이 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 GitHub 아이디를 치라 그래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치면 푸시가 잘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여기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아까 저희가 올렸던 이 파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이 레포지토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웹사이트에 이 주소만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셔서 볼 수가 있어요. 제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과제는 뭐냐면, 이 이슈에 제가 뉴 이슈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과제에 이름 적어주시고, 레포지토리 주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함보다 그냥 이름으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제 새로 받은 학번을 잘 몰라서 네, 이렇게 하고 GitHub 레포지토리는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들 여러분들이 GitHub에 올린 걸 확인을 해보고 뭐 이런 거 한번 잘 해보셨으면 과제를 한 걸로 칠게요. 네, 여기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번 주는 그냥 기초 강의고 소개 강의다 보니까 뭐 도전 과제는 따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4주차 과제 여기에 업로드 해주시고, 여기에 네, 이렇게 4주차 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